이걸 모르니까 여자한테 X밥치고 당하는 거예요. 남자는 원래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시간, 감정 이런 걸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쓰고 싶어지는데 이게 옛날 조상 때부터 좋아하는 암컷이 생기면 돈을 써라, 즉 자원을 제공해서 유혹하라는 게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극에 가면 수컷 펭귄이 암컷 펭귄한테 가서 집을 만들 수 있는 돌 같은 거 주면서 구애를 하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이제 내가 좋은 보금자리가 있고 내가 이런 먹을 게 있고 이러면서 유혹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유전자에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자원을 제공하고 헌신해서 꼬셔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자들 중에는 썸 이상 단계가 되면 신용카드부터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본능에 정신 팔려서 여자한테 투자하게 되면 망합니다. 절대 여자가 여러분에게 안 달라고 긴장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차별화가 되려면 본능적인 행동으로 꼬시면 안 되거든요. 돈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카드가 돈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과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이건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자한테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매몰 비용이 발생해요. 즉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더 노력하게 되고 거기서 또 아까워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손실이 생겼을 때 빼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워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충동적으로 물타기 하면서 계속 투자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여러분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머리를 차갑게 만들어야 돼요. 이 영상 내용이 이제 안 달라지 않는 법인데 본인이 안 달라버리면 안 되겠죠. 앞에서 매몰 비용 얘기했죠. 이걸 역이용해서 여자가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자가 여러분에게 계속 투자를 하면 여러분에게 없던 감정도 생기고 없던 마음도 생깁니다. 간혹 남자분들 중에 절대 여자가 밥 못 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자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하게끔 만들면 좋습니다. 투자라는 게 별거 아니어도 돼요. 간단한 도움을 받든 밥을 여자가 사게 놔두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를 도와줬어.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뭔가 계속 신경 쓰이고 계속 도와주게 되는 그런 경험. 이런 게 투자를 통해서 감정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남녀끼리라면 호감이나 사랑의 감정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달라게끔 하려면 우선 여러분이 과잉 투자하면 안 되고 여자가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는 형 중에 결혼에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가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설득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이 그냥 설득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언제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자 쪽에서 결혼 생각이 없는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똑같은데 언제든 내가 살 수 있으면 그닥 갖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매진 임박, 한정판, 여름에만 사 먹을 수 있는 과일,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러면 할 마음이 없다가도 끌리게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한정판, 매진 임박인 남자가 돼야지 사귀고 싶으면 언제든 사귈 수 있고 결혼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남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썸을 타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 그래도 초반에는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시면 안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우리 무슨 사이야?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적당히 거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6월 1일에 어떤 여자를 처음 알게 됐는데 6월 3일에 막 고백해. 이러면 좀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해요. 몇 달 만났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너무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냥 엄청 사랑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비혼주의는 아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여자친구가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도 결혼 생각이 생기면 이 여자를 빨리 설득해라. 네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어필해라.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생기는데 그런 본능을 억눌러야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하자고 조르는 그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주도권을 잃지 않는 선에서 결혼하기에 적합한 모습들, 예를 들면 아이들을 좋아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자가 알아서 결혼하고 싶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사인을 보낼 거예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가 안 달라게끔 하려면 여러분은 단단한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여자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 보면 주관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가 여자한테 안달이 나요. 거의 뭐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하죠. 여러분이 주관을 가지려면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자신을 아는 능력,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엔 예전엔 얼굴만 예쁘면 다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경험도 쌓이고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엄청 확고한 기준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에서 번호를 따든 소개팅을 하든 여자랑 1대1로 밥을 50명만 먹어보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랑 잘 맞는구나, 내가 이런 여자는 별로 안 맞는구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을 엄청 많이 보고 재밌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는 여자만 만나다 보니까 재밌는 여자를 다루는 법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재미없는 여자는 아예 여자로 안 느껴지고 제 스타일인 여자 앞에서 나는 진짜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여자가 느끼기에도 진정성 있게 납득이 가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인은 어떤 남자이고 어떤 게 여자한테 잘 먹히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 당연히 주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느끼기에도 이 남자는 줏대 없는 보통 남자들이랑 다르다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애 초보 때는 좀 없어 보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자를 많이 만나야 돼요. 길에서 번호 물어보면서 개같이 까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런 경험도 하고 썸 타다 여자한테 차이는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여자 한 100명이랑은 1대1로 밥을 먹어봐야 주관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경험을 쌓으라고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여러분의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봤더라도 까먹었을 거예요. 우선 MBTI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남들한테 물어봐야 정확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판단해서 검사하는 건데 사람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인데도 작년까지는 ENFP인 줄 알았어요. 저는 INTP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NFP의 모습이 여자를 많이 만나는데 유리하니까 제가 그렇게 연출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의 본 모습은 INTP인 거죠. 저는 이제 I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E의 페르소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INTP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더 쉬워졌어요. 저의 리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 인팀만의 장점을 활용하게 되니까 작년보다도 만나는 여자분들의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흉내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MBTI 검사를 하고 나서 나랑 맞는 스타일, 나의 강점, 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아요. 그리고 성격 검사를 심리센터 이런 데 가서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갤럽 강점 검사라든가 MBTI보다 공신력 있는 검사들도 해보시고 상담 받으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확실한 주관을 가질 수 있고 여자가 안 달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페이스로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니까요. 여자들 중에서도 주관이 세고 남자 경험이 좀 있는 여자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을 보면 나는 남자답게 생긴 남자를 좋아해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차은우가 잘생겼는지 진심으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물론 허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남자로서 이 정도의 주관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가 나랑 잘 맞고 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싫은지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 페이스에 여자가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자들은 영향받지 않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감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프레임이 높은 남자를 좋아한다. 주관이 뚜렷한 남자를 좋아한다.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말이 바로 영향받지 않는 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가고 있어요. 여자가 오빠 나는 이렇게 진도 빠른 거 싫어해 라고 합니다. 보통 연애 초보남들은 이런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뭔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아 그치? 아 그럼 카페 갈까? 이렇게 여자한테 리드를 당해버려요. 반면에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들은 이런 말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일단 와봐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느끼면서 동시에 여자를 남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드까지 합니다. 여자가 뭐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크게 동요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느낌을 영향받지 않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상남자처럼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착한 남자면서 동시에 영향받지 않는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재석 같은 분들 착하면서 엄청 여유롭죠. 또 제가 어렸을 때 개그맨 윤영빈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연예인을 실제로 몇 번 안 봤을 때라 신기했죠. 거기서 여자 팬들 사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있던 형이 장난기가 많았는데 남자도 사진 찍어줘요? 이러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엄청 밝게 웃으면서 아무 말 없이 바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게 엄청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 이게 친절하면서 동시에 여유롭고 프레임이 높은 느낌을 낼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러면 영향만 안 받으면 됨. 나 어차피 남들 눈치 안 봐서 쉽게 할 수 있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향만 안 받으면 여자들이 좋아할까요? 영향받지 않는 상태는 필수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영향만 안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도를 하십니까? 이 도쟁이를 만났어요. 막 나한테 뭐라 말 걸어. 그래서 괜찮아요 하고 가려고 하니까 표정 변화, 감정의 동요 하나도 없이 계속 얘기 한번 더 들어봐라 이렇게 말 겁니다. 이 사람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극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는 사회적 지능, 즉 눈치가 여기서 추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아무리 자신감 있고 여유가 있어도 그걸 얼마나 세련되게 포장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도쟁이가 이상한 옷 입고 백팩 메고 막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대학생이세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전 국민이 다 들어봤을 법한 멘트가 아니라 엄청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해. 그러면서 아 제가 진짜 도쟁이 이런 거 아니고 다짜고짜 말 걸어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철학적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멘트를 하면 그래도 몇 초는 더 들어주겠죠. 이만큼 내가 영향받지 않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이 세련되게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이런 데 가보면 이 맛도 맛이지만 그릇, 뭐 플레이팅, 인테리어 이런 게 끝내주잖아요. 꾸미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세고 자신감 있고 여유만 있으면 그냥 자의식 높은 이 자박곰 아저씨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눈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과 말투를 센스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한다. 이 백종원 같은 분들도 하는 말이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예쁜 여자들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가 되기 위해 피부과 가고 운동 죽어라 하고 메이크업하고 머리 만지고 하죠. 그런 걸 해야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백날 앤드류 테이트 영상 보면서 나는 최고의 알파메일이다 이런 자기암시 딸딸이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의식만 높아지면 그냥 오타쿠 같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나는 내 갈 길을 한다 하는 게 일단 여자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위치에 가서 해야 멋있는 거지. 이 초보 때는 닥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싫어하는 문신 돼지 육수충, 양카 튜닝, 뭐 성괴인 여자, 망한 음식점, 뭐 아재 개그하는 부장님들 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다가 비호감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객관적인 멋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2번이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외모를 꾸미셔야 돼요. 최소한 여자가 느끼기에 찐따같이 않아 보이게끔은 꾸미셔야 됩니다. 뭐 풀 메이크업을 해라, 뭐 성형을 싹 다 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남자가 센스가 있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은 꾸미셔야 돼요. 왜냐면 웬만한 예쁜 여자들은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는데 이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외모를 찐따같이 꾸미는 남자는 성격도 찐따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도 앞에서 말한 사회적 기능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모를 꾸미는 건 너무나도 똑똑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여자 경험을 쌓아서 레벨 1을 올리는 건 되게 오래 걸리지만 외모를 꾸며서 레벨 1 아니 2까지 올리는 것도 너무 쉬워요. 특히 안 꾸미던 분들은 레벨이 3, 4씩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날 수 있는 여자분들 레벨도 올라가는 거고요. 너무나도 쉽고 빠른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외로워, 예쁜 여자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 외모 꾸미는 게 가장 빠른 전략이에요. 그래도 남자들은 외모를 안 꾸밉니다. 왜냐면 다들 자기들은 평균은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있고 귀찮아서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외모를 꾸며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은 별로고 개선해야 된다 이걸 인정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생각이다 보니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외모를 안 꾸며도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변화는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발전하셔야죠. 고통스러운 거 참으세요. 엄살입니다. 인정하세요. 내 머리 스타일 개판이구나, 내 패션 센스 최악이네, 꾸며야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면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하면 지금처럼 여자 못 만나는 거고요. 저도 옷에 관심이 많고 나름 센스가 있다 생각하지만 여자들한테 물어봐서 5명 중에 2명 이상 별로라고 하면 안 입어요. 그러면서 자존심 안 상합니다. 오히려 데이터가 쌓여서 기뻐요. 이런 옷은 나한테 안 어울리는구나. 저는 이러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여튼 네, 이렇게 여자가 안 달라는 남자가 되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자 경험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도 경험을 쌓아야 되고 여러분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남자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도 여자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여자를 새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썸을 타고 있다가도 여러분이 언제든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일 길에서 번호 물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썸 타는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보는 여자의 번호를 받는 법, 그리고 카톡하는 법,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눈 무료 코스가 있습니다. 이미 셀 수 없는 분들이 무료 코스를 보고 번호를 따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도권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